네, 이조인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이번에는 한 주간의 뜨거운 스포츠 뉴스를 모아봅니다. 주간 스포츠 이유미 스포츠 전문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축구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6월에 손흥민 선수와 네이마르의 대결을 서울에서 보는 게 확실해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벤투호가 남미 강호들을 상대로 6월 A매치를 치르는데요. 6월 2일은 브라질, 그리고 6일에는 칠레, 그리고 10일에는 파라과이 순으로 평가전을 치릅니다. 일단 브라질전은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게 확정이 됐고요. 다른 두 경기 개최 도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네. A매치가 6월에 4경기가 열릴 수 있거든요. 6월 14일로 예정은 돼 있는데 나머지 한 경기 상대는 추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브라질은 설명이 필요 없는 팀이죠. 네이마르를 그렇죠. 중심으로 세계적인 선수들이 포진해 있고 칠레와 파라과이 같은 경우는 월드컵 본선 진출에는 이번에 실패를 했습니다만 우리의 월드컵 1차전 상대가 우루과이니까 네. 우루과이와 비슷한 스타일이라는 점에서 본선 대비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 축구 대표팀의 주장 손흥민 선수는 기록을 또 세웠다면서요? 네, 손흥민 선수가 지난 1일에 레스터시티와의 프리미어리그 홈 경기를 치렀는데요. 여기서 2골을 넣었습니다. 리그 네. 18호 19호 골인데 이게 손흥민 선수가 차범근 전 감독을 넘어서서 한국인 유럽리그 한 시즌 최다골 기록, 신기록을 작성을 한 겁니다. 이렇게 맹활약한 덕분에 손흥민 선수는 프리미어리그 2주의 선수에 선정이 됐는데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에서 선정한 한 주간 베스트 11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더 주목할 부분은 손흥민 선수가 지금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득점 1위가 22골을 넣고 있는 리버풀의 모하메드 살라라는 선수고요. 네. 그 뒤를 손흥민 선수가 3골 차로 2위, 다시 한 골 차로 호날두가 3위거든요. 현재 리버풀과 토트넘은 4경기, 맨유, 그러니까 호날두가 뛰고 있는 맨유는 2경기를 남겨두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살라의 이 선두 수성이 좀 유력하다고 보지만 최근의 분위기를 보면 손흥민과 호날두는 득점 감각이 좀 물이 오르고 있는 반면에 네. 살라는 최근 6경기에서 2골에 그치면서 좀 득점 페이스가 주춤합니다. 근데 네. 마침 이번 주 일요일에 토트넘과 리버풀이 대결을 합니다. 손흥민 대 살라의 득점 대결도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4위 경쟁인데 현재 아스널이 4위, 토트넘이 2점 차 5위거든요. 네. 손흥민 선수의 득점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상황이라 리버풀전을 포함한 마지막 4경기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어제 어린이날 맞아서 각종 운동 경기가 열렸는데 프로야구, 프로축구 경기장에 관중들이 많이 모였다면서요? 네, 야구장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린이날 3번째로 많은 10만 3천여 명의 팬들이 몰렸고요. 네. 수원과 인천구장은 약 3년 만에 정규 시즌 매진이 됐습니다. 네. K리그도 시즌 최대 관중이 들었는데요. 전국 6개 축구장에 4만 명이 넘는 네. 팬들이 모였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이야기했던 K리그 춤바람의 원조 이승우 선수가 또 골을 넣으면서 춤 세레머니를 펼쳐서 관중들을 더 즐겁게 했고요. 예. 프로야구는 뭐 팬들의 눈길을 끌만한 이슈들이 계속 나오면서 서서히 흥행에 가속을 붙이고 있는데 SSG의 연승이 초반에 있었다면 이어서 롯데의 돌풍 예. 그리고 이제 박병호 선수의 홈런왕 경쟁 가세 등이 볼거리로 지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이제 SSG는 선두를 독주하고 있는 상황에 롯데가 정말 신나는 4월을 보냈거든요. 네. 지난 LG와의 주말 3연전 모두 이기면서 이게 10년 만에 LG 3연전 승리라고 해요. 단독 2위까지 예. 올라서는 기쁨을 맛봤습니다. 이 경기가 잠실구장에서 있었는데 잠실구장 한 켠이 사직구장을 옮겨놓은 것처럼 돌아와요 부산항에 이런 롯데 응원가가 울려 펴지기도 해서 눈길을 모았고요. 네. 근데 이제 롯데가 이번 주는 약간 주춤한 상황입니다. 원투펀치인 반지와 박세웅을 내세우고 주중 3연전 KT와 대결했는데 1승 2패 일명 루징 시리즈를 기록을 했거든요. 네. 하지만 여전히 2위를 지키고 있고 재밌는 건 이 KT와의 3연전은 한동희 대 박병호의 홈런왕 경쟁도 볼거리였습니다. 사실 홈런왕도 롯데 한동희가 독주하는 체제였거든요. 예. 그런데 5월 7일 4경기에서 아직 홈런을 가동하지 못한 반면에 KT 박병호 선수가 치고 올라오는 그런 분위기예요. 특히 어린이날은 말홈런을 쳤어요. 그래서 최근 5경기에서 3개 홈런을 몰아치면서 한동희 선수와 홈런 공동 선두로 올라섰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 대결도 지켜보시면 재밌을 예. 것 같습니다. 프로야구 TV 중계로 보니까 관중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지 더욱더 경기가 네. 박력이 있고 활력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특히 이제 육성 응원이 가능하니까 예. 그렇게 하는 것과 안 하는 게 너무 다르다는 걸 TV 보는 것만으로도 느낄 수가 그러게요. 있고 보면서 너무 같이 신이 나니까 약간 야구 볼 맛이 더 난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프로야구에서 또 발생했네요. 아, 정말 너무 아쉽습니다. 예. 이 좋은 기세를 좀 이어가야 할 때 또다시 NC발 악재가 터졌는데요. 상황을 보면 한규식, 용덕한 이 두 코치가 3일 새벽에 대구 시내 한 술집에서 술을 먹다가 주먹 다짐을 벌인 게 야하이. 이제 드러난 겁니다. 예. 이제 3일부터 시작하는 삼성과 대구 원정 3연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대구에 이제 원정으로 갔으니까 다 머물렀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제 코치끼리 모여서 술자리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시비 갈리면서 한 코치가 용 코치를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그래서 구단은 이제 한 코치에게는 계약 해지 및 퇴단 조치를 내렸고 용 코치는 1군 엔트리에서 말소하고 업무에서 배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NC 같은 경우가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 음주 모임을 가지면서 방역 수칙을 위반을 했고 그 과정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이어지면서 이게 리그 중단이 되는 그런 일까지 벌였던 팀이 바로 예. NC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또 코치가 음주 폭행에 연루되면서 NC는 뭐 사고 뭉치구단 아니야? 뭐 이런 오명을 좀 씻기 어려워진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아무래도 비상이 걸린 NC 구단이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네. 무관용으로 대응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KBO 허구현 총재 역시 취임식에서부터 선수 등의 일탈 행위를 일벌백계 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었고 그래서 사실 강정호 선수의 복귀도 무산된 게 사실인데 네. 이런 폭행 사건을 일으킨 코치들에 대한 구단과 KBO의 중징계는 아무래도 불가피해 보이는 그런 예. 상황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체력이 좋아서 술을 참 많이 먹잖아요. 근데 야구 같은 경우는 이런 건 있어요. 저녁 경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선수들이 저녁에 식사를 제대로 잘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끝나고 살짝 음주를 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푹 자고 그 다음 날 컨디션을 살짝만 위해서 하면 되는 좋은데. 그러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는 게 문제지만 그걸 뭐 음주를 막 많이 하는 건 문제지만 이 선수들이 뭐 저녁 식사를 하면서 간단한 음주하는 것은 뭐라고 할 수가 없는데 이런 사건이 터지기 때문에 글쎄. 이게 그러니까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그렇지 않은 선수들조차 좀 욕을 먹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모든 선수단이 좀 각성을 하는 다시 한번 그런 네.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음주 조심해야 됩니다. 네. 예. 자, 오늘 속보가 하나 있는데요. 9월에 있을 항저우 아시안 게임 연기가 됐네요. 네, 코로나19 확산으로 이런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상하이가 지금 폐쇄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봉쇄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항저우에서 아시안 게임이 열릴 예정이었기 때문에 여기가 상해와 별로 이렇게 크게 떨어져 있는 곳이 아니라서 네. 이 부분 때문에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와 이제 중국 쪽의 의견을 종합해서 일단 무기한 연기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현재로서는 1년 늦춰서 내년에 아시안 게임을 개최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1년 연기한다고요. 1년. 예.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체육계 관계자들은 지금 좀 당황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각 종목별로 대부분 대표팀 선발이 마무리돼가는 과정이었는데 그렇죠. 이렇게 되면 내년에 다시 대표팀을 꾸려야 되는 상황이고 선수들의 희비도 좀 엇갈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지난주에 양궁 대표팀 예. 전해드렸잖아요. 예. 이 선수들이 다시 선발전을 치를 가능성이 많거든요. 다시 해야 된다. 네, 아이고. 왜냐하면 이제 물론 대표팀으로서 1년간의 일정은 치르겠지만 예. 아시안 게임을 나갈 수 있는 대표진은 또 내년에 다시 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도쿄올림픽 때도 그랬거든요. 아마 그게 양궁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이 다 그럴 종목들이 거 아니에요. 아마 그렇게 될 예. 겁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런 선수들은 좀 아쉽겠지만 또 반면에 본인이 컨디션이 안 좋아서 대표팀에 떨어진 선수들은 그렇겠네요.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선수 사이에서 희비가 좀 엇갈릴 수 있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뭐 열심히 준비했던 선수들은 좀 허탈할 거고요. 네, 맞습니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주간 스포츠 이유미 스포츠 전문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